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녀 김주애 12세가 최근 1년의 공개 활동에서 보인 행보가 북한 권력 승계, 구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주애는 단순한 동행자를 넘어 독자적인 의전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뒤이은 중국 방문에서는 국제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초보적이고 제한적인 노출이었지만 북한 당국이 12세 소녀를 체제의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2년 11월 화성 17형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김주애는 약 3년간 30여 차례 공개 활동에 동행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김정은의 손을 잡고 걷던 귀여운 딸에서 장성들이 격리하고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의전 주체로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후계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는 김주애의 위상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주애는 아버지와 별도로 장성들로부터 격리를 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북한 의전 체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통상 김정은 외의 인물에게 군 장성들이 공식 격려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는 해당 인물이 군 통수권 또는 후계 서열에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김주애가 조종사들을 독자적으로 격려한 장면이다. 김정은과 함께 조종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넘어 김주애 스스로 조종사들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능동적 역할 수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수동적 참관자에서 독자적인 의전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김주애의 수행 인원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초기에는 김정은의 측근들이 김주애를 보조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김주애 전담 수행팀이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전 격상은 수행 인원의 규모와 구성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징이다. 공영 관람 시 보인 태도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초기 공개 활동에서 김주애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 곁에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영 관람에서는 박수를 치고 미소를 짓고 심지어 공연에 몰입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반복적인 공개 활동을 통해 공식 석상에서의 처신을 학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주애의 중국 방문은 북한 후계자의 국제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김정일의 후계자 시절 중국 방문, 김정은의 2010년 중국 방문 등 북한 후계자들에게 중국은 국제무대 입문 코스였다. 김주애 역시 이 경로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방문에서 드러난 김주애의 모습은 여전히 초보 단계였다. 동선은 어색했고 태도는 경직돼 있었다. 통역과 현송월 북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뒤에 가려지거나 밀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는 김주애가 아직 국제의전과 외교 활동에 익숙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12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왜 김주애의 국제 노출을 신중하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천안문 등 중국 방문이 핵심 일정에서 김주애가 제외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영상 역시 부분적이고 선별적이었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면은 주로 환영 행사나 공연 관람 등 안전한 일정에 국한됐다. 정상회담이나 중요 외교 행사에는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했더라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김주애의 국제무대 노출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너무 빠른 노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 김주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주애가 국제의전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노출,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 측의 반응도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김주애를 김정은의 가족으로는 예우했지만 공식 후계자로 대우하지는 않았다.
이는 국제사회가 아직 김주애를 정식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김주애의 부상은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미묘한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노동당 부부장과의 역할 분화다. 김여정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로 부상했으나 최근 그의 공개활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여정이 축출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여정은 대남대미 강경 메시지 전달, 당 조직 장악 등 현재의 권력 운용에 집중하는 반면 김주애는 미래의 권력 승계를 상징하는 역할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에서 현 정권의 실세와 후계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정일 시대에도 장성택 등 실세들과 김정은의 역할은 구분됐다. 리설주 김정은 부인의 존재감 축소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리설주는 2010년대 초반 김정은 정권 초기에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을 했으나 최근에는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 김주애가 등장하는 행사에서도 리설주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북한 권력 체계에서 최고 지도자의 부인보다 후계자가 더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의전 체계를 분석하면 김주애에게 적용되는 프로토콜은 과거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받았던 대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09에서 2010년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역시 처음에는 김정일 옆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점차 군 장성들의 격리를 받고 독자적으로 군부대를 시찰하고 해외 방문에 동행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김주애의 현재 행보는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김정은 정권이 김주애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체제 안정과 권력 승계의 정당성이다. 북한은 3대 세습을 거쳐 이제 4대 세습을 준비하면서 김씨 일가의 통치가 영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내외에 각인시키려 한다. 김주애의 어린 나이는 오히려 이런 메시지 전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 교육을 받는 백두혈통이라는 이미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항구성을 각인시킨다. 김주애의 부상은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했고 중국과도 전통적 혈맹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이런 대외 환경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후계 구독 구축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김주애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사 참관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의 미래 지도자를 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자 경제적 생명줄이다. 북한이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묵인 또는 지지가 필수적이다. 김주애를 조기에 중국에 노출시키는 것은 중국 지도부에게 북한 권력 승계의 연속성을 확신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내 선전 메시지와 대외 신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도 존재한다. 북한 내부 선전 매체는 김주애를 존경하는 어머니, 친애하는 딸 등 극존칭으로 호명하며 사실상 후계자 대우를 하고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아직 김정은의 딸 정도로만 소개하며 공식 직함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후계 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이중 전략이다. 북한이 강조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체제의 장기성과 권력 승계의 안정성이다.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장기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권력 승계가 필수적이다. 김주애의 조기 노출은 북한 체제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김주애의 등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북한 정권의 급격한 붕괴나 혼란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권력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김주애를 통한 조기 후계 구독 구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은 김주애가 실제로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공식적인 지지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안정을 선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김주애의 등장은 러시아에게 북한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김주애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12세라는 나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국제사회는 아무리 세습 체제라 해도 미성년자를 공식 정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은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선언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북한이 아무리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한다 해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존재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조차 12세 소녀를 공식 정치인으로 대우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주애의 성별도 북한 사회 내부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성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녀는 어디까지나 오빠를 보자 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군부와 당 엘리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한 김주애가 유일한 후계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김정은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이 김주애만을 집중 노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녀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신호로 보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자녀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역시 여러 자녀 중 최종적으로 김정은을 선택했다. 북한이 공식 후계자 선언을 서두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 자신의 권력 기반과 관련이 있다. 김정은은 아직 40대 초반으로 건강하다면 향후 30에서 40년간 집권할 수 있다. 너무 이른 시기에 후계자를 공식화하면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거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권력 라인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북한 역사를 보면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한 후에도 상당 기간 공식화를 미뤘고 김정일 역시 김정은을 조심스럽게 노출시켰다. 김주애의 후계자 공식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비공식적 노출 단계에서 공식 직함, 부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계자 선언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은 최소 5에서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예측하면 향후 23년간은 현재와 같은 동행 및 참관 활동이 지속될 것이다. 김주애는 주요 군사 행사, 경제, 시찰, 문화 행사 등에 김정은과 함께 등장하며 점차 노출 빈도를 높여갈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김주애는 공식 석상에서의 처신, 대중 앞에서의 연설, 군부 및 당 간부들과의 소통 등 기본적인 지도자 역량을 학습할 것이다. 10대 중후반 15에서 18세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단독 시찰, 간부 회의 참석, 주요 정책 발표 등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당 또는 국가기관의 공식 직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이 2009년 27세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고려하면 김주애는 더 이른 나이에 공식 직함을 받을 수도 있다. 20대 초반에는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 시찰 주도, 외교 활동 참여, 주요 정책 결정 과정 개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기에 정식으로 후계자로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방문 및 외교 행사 동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방문에 이어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북한 우방국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방 국가 방문이나 국제기구 참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김주애를 공식 정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유엔 총회나 국제정상회담 등에 참석하기는 곤란하다.
북한 내부의 후계 정당성 구축은 선전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의 비범한 재능, 뛰어난 지도력, 인민에 대한 사랑 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할 것이다. 학교 교육 과정에도 김주애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러 변수가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의 건강이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한다면 김주애의 후계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지거나 반대로 다른 인물 김여정 등이 섭정 역할을 하는 과도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12세 소녀가 곧바로 핵보유국을 통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내외 정세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개혁의 길로 나선다면 세습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북한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이 고립을 심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한다면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북중러 관계의 향방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 김주애의 후계 구도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거나 국제 정세 변화로 북한이 고립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북한 내부 엘리트들의 동향도 주목해야 한다. 김주애 중심의 후계 구도가 공고화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세력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군부와 당 간부들 사이에서 어린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나 회의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후계 구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김주애의 최근 행보는 북한이 4대 세습을 향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의 독자 행보, 중국 방문을 통한 국제무대 데뷔는 단순한 귀여운 딸의 아버지 동행을 넘어섰다. 북한은 김주애를 체제의 미래로 제시하며 김씨 일가의 영구 집권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12세 소녀가 핵보유국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국제사회의 인정, 내부 엘리트의 지지, 김주애 본인의 역량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세습만이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서 권력 승계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의 핵심이다. 백두혈통이라는 신화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논리이며 김주애는 이 신화의 4세대 주인공으로 호명되고 있다. 향후 김주애를 둘러싼 움직임은 북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녀의 공개활동 빈도, 부여받는 직함, 국제무대 노출 정도 등은 북한 권력 구도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12세 소녀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투영되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주목해야 한다. 김주애의 등장은 북한이 변화가 아니라 지속을, 개혁이 아니라 세습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